여러분, 날씨가 정말 많이 덥죠. 무덥다는 말을 이제 입에서 막 저절로 나왔죠. 예. 에어컨 난방기 서울만 해도 1000만 인구가 사니까 집집마다 에어컨 틀어야지. 공장, 가게 모든 곳이 다 동시다발로 틀고 그 열기를 다 밖으로 빼내니까 이 천연가스나 석탄과 석유를 화성 연료를 써야 돼서 얘네들을 태워서 전기가 나오니까 에어컨도 돌릴 수 있고 불도 켜고 컴퓨터도 켜고 저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때 이제 CO2가 나와. 그러니까 CO2만 나오나 CH4, 메탄가스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뭐예요? 전부 온실가스예요. 이게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방출한다. 그러니까 전기 사용이 많아질수록 화석연료 발전소가 많이 돌아가야 된다. 연결되죠? 예. 지구온난화는 그러면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나라마다 이상기후로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이상기후 때문에 불안하고 기후도 불안한 데다 대고 지금 어떻게 돼? 기후만 불안해? 예. 기후만 불안하면 차라리 괜찮아. 기후만 그러면 어떻게 노력해보겠다는데 어떻게 돼? 안 그래도 뜨거워 죽겠는데 전쟁까지 나도. 그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몇 년째 전쟁해? 3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3년 4개월인가 몇 달 됐잖아요. 진행 중이에요. 근데 그 시작은 언제?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러시아. 계속 갈등을 빚어왔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올해는 또 이란과 이스라엘이. 그렇죠? 그래갖고 무력 충돌까지 일어나서 그냥 군사시설 폭격하고 핵심 군사시설을 폭격하니까 너만 하냐 나도 때린다. 막 양쪽에서 서로 막. 우린 여기 앉아가지고 미사일을 맞는 것 이상으로 다 불안정한 거야. 그렇죠? 여러분 이번에 그 이란, 이스라엘 무력 충돌 일어날 적에 호르무즈 해협이란 말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우리가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이런 그 호르무즈 해협 이런 거 없으면 어떻게 돼? 우리 물자가 오고 갈 수가 없잖아요. 다 인간이 물자 오고 가려고 해상로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북쪽으로는 이란이 붙어 있지. 지도를 한번 떠올려봐요. 지도로. 북쪽 방향으로는 이란이 붙어 있고 남쪽 방향으로는 오만이 있거든. 이란과 오만의 위치에 있어요. 예. 거기에 호르무즈 해협을 만든 거지. 그 해협을 따라서 세계의 모든 원유, 기름이 그걸 통해 갖고 해송 수단으로 쓰고 있어. 예. 그곳으로 해상 수송 핵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 그냥 한마디로. 바다 위에서 옮겨 다니는데 수출 수입하는 것들이 글로 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중동 지역의 석유가 전 세계로 수출돼 나가잖아요. 또 그걸로 돈 벌고. 일단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원유.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얼마나 들어올까? 70%가 그리로 들어와.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소리가 나면 귀를 번쩍 떠서 들어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가 약 70% 정도 석유가 이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이란이 진짜 화가 있는 대로 났어. 만약에 이란이 하루라도 막겠다 그러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조 단위, 경 단위의 경제 타격을 입어야 돼. 하루만 문을 막아도. 근데 만약에 진짜 화가 나서 일주일을 막았다. 상상할 수가 없어. 근데 막기가 어렵지. 왜? 세계 각국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이란도 피해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사고를 해야 되겠지. 자, 그럴 때 석유가 오고 가고 석유 이야기, 온난화 문제, 석유까지 잘 따라왔죠? 예, 잘 따라와서. 그럼 석유가 뭐예요, 석유가? 오래전에 판게아 시대의 지구 환경으로 한번 잠깐 가봅시다. 지구 환경이 쭉 변화해 오는 가운데에서 지금부터 하는 말들 들으세요. 어텐션. 그렇게 쭉 지구 환경이 변화해 오다가 해양 무산소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 중생대에서 신생대까지. 주라기에서 백악기 이때에. 예. 해양 무산소 사건. 그건 뭘까? 바다에 산소가 부족한 사건이 왔다는 거예요. 예.
바다에 산소가 부족한 사건이 오니까 어떻게 됐을까? 바다에 있는 해양 생물들이 죽었겠죠. 그 해양 생물들이 죽은 사체가 해양 지각에 쌓이고 켜켜로 쌓여서 그게 바로 쌓인 게 죽은 시체가 석유다. 오, 놀라워라. 아시겠어요? 그걸로 여러분 자동차 굴리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지금 여기 오신 거야. 남의 사체로 기름 짜낸 걸로.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숨 쉬는 순간부터 숨 거두는 날까지 고맙고 감사한 것밖에 없노라. 불평불만을 누구한테다 대고 하는 거냐. 공기 공짜로 먹고 석유 막 뽑아 올려가지고 그냥 지 원하는 데다 지 핸드폰 쓰고 막 핸드폰이 어디서 나와서 석유 뽑아서 나온 거예요. 식물성, 동물성,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은 주조류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주조류들이 무수히 해양 무산소 사건에 죽었습니다. 그렇죠? 동물성,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사체가 쌓여서 퇴적층을 이룬 거예요. 머리에 그림 그리셔야 돼요. 네. 퇴적층이 쌓여갖고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쌓인 거지. 쌓여갖고 누적이 된 거지. 그래갖고 그냥 쌓였다고 되나? 뭐가 들어가야 돼? 열이 들어가야지. 압력이 들어가야지. 열과 압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체들이 열과 압력을 받으니까 사체가 분해가 되지. 그렇죠? 예. 우리도 열과 압력 받아야 이 몸뚱이가 시신으로 돌아갔을 때 땅으로 분해돼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해가 되고 그러면서 석유라고 하는 걸로 변성된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석유가 뭔지 아셨지? 앞으로 어떻게 돼? 주유소에 가서 주유할 적에 석유보살 마하사한테 절해야 돼, 아니면? 그죠? 액체 상태의 석유가 되든지,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의 석유이니까 뿜어 올려갖고 우리가 기름 썼는데 여기에 만약 온도가 더 가해져. 고온이 가해지면 뭐가 돼? 천연가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천연가스. 그런데 석탄과 석유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석유는 바다에서 나오는데 바다 해양 생물이 죽은 사체, 시체 썩은 것들이 쌓여갖고 퇴적층을 이루어서 기름 만들었는데 석탄은 뭡니까? 전부 육상식물이죠. 그때 당시에는 양치식물이라 그래갖고 고사리가 나무 수준이야. 고사리 나무를 뜯어먹는 수준이 아니에요. 뉴질랜드에 지금도 고사리 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고사리가 나무 수준으로 거대해. 석탄기가 오면서 얘네들이 그냥 다 멸종하듯이 자빠진 거지. 땅에 그대로 퍽 엎어지면서 그대로 흙에 묻히면서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분해가 안 된 거죠. 땅에 묻혀있던 걔네들을 다 퍼내서 쓰는 게 석탄이에요. 인간은 바다, 땅 안 가려 그냥. 니들 죽었어? 우리가 다 팠을게 그냥.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고마움을 알지. 왜 우리가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면 고맙고 감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것을 퍼올리고 퍼쓰고 다 갖다 쓰면서 인간은 욕망의 끝이 나질 않아. 이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고통은 원래 고통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고통은 본래 없는 거예요. 근데 고통은 어디서 왔나?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거예요. 욕망에 의해서 출현한 것이 바로 고통이에요.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두카, 고통, 두카. 두카라고 하는 건 불만족에서 온다. 부처님이 아예 얘기해요. 만족이 없어. 고마운 게 없어. 감사함이 없어. 그렇죠? 두카, 고통이 불만족을 불러. 불만족에서 고통이 온다 그러셨어요. 그 불만족은 어디서 와? 갈애, 집착. 욕망이 집착을 하잖아. 그것으로 인해서 가래를 통해서 그 욕망에 의해서 분쟁이 일어나. 왜? 가진 것이 적어 보여. 남이 갖고 있는 것까지 뺏어오고 싶어. 그래서 나라마다 갈수록 거칠어지고 혐오를 조장하잖아요. 그렇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지금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렇죠?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타인을 이해하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내 나라의 국적을 가졌냐 안 가졌냐, 그 다음에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이걸로 싸워요 지금. 그렇죠?
내 편 아니냐 기냐를 먼저 판단합니다. 혐오는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혐오에 대한 감정은 교육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편 만들어가지고 말 만들면 바로 혐오의 감정은 1초도 안 걸려서 바로 만들 수 있어요. 바로. 네. 그리고 혐오감은 결속력을 다져줍니다. 누구를 하나 미워하기로 시작했다? 응집력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 적이다.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다. 남의 편이다. 내 편이다. 이걸로 가지고 응집력 결속을 하죠. 공감은 속도가 느려요. 빠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한다는 건 속도가 순식간에 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공감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공을 들여야 돼요. 그런데 공동체를 이룬다, 한 국가를 이룬다는 건 혐오감으로 가꾸는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국가도 혐오감이 세면 셀수록 국가가 해체돼 버려요. 공감과 연대로 만들어져야지만이 건강하고 건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왜 우리가 혐오감을 심리적으로 선택할까요? 같은 자국민끼리도 지역으로 나누고 정파로 나누고 굉장하죠? 안 그래도 더운데 그 생각이 더 더워. 그런데 그거는 온도 36도가 아니라 거의 100도를 끌어오르게. 그렇죠? 혐오를 선택하는 심리는 삶이 불안해서 그래. 안정이 안 되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다가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한테 돌리고 싶어.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니까 어떻게 돼? 인터넷을 딱 켜서 그냥 딱 유튜브다 뭐다 들어가면 알고리즘들이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 것만 나한테 쫙쫙쫙쫙 모아서 보내주죠. 그래 안 그래요? 한 번 봤다면 그 알고리즘에 지가 본 걸 막 연속타로 오죠. 그래가지고 그냥 보이지 않게 여기 막 훈련시키잖아요. 그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도록, 그 사람을 끝까지 이뻐하도록. 이유가 없어. 죄를 지었어? 그래도 이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막 좋아 죽겠어? 그러죠. 그래서 삶이 불안할수록 책임을 외부의 누군가에 돌리다 보니까 알고리즘 자체가 내 생각과 같은 것만 모둠으로 모여서 올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점점점 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고 싶질 않아져. 이해? 그냥 걔한테 먹이를 주세요. 이런 식이 되잖아요. 안 그래? 이해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보고 싶고 안 듣고 싶어요. 마음 자체를 나누고 싶지 않아. 콘크리트보다 더 강력한 벽을 쌓아놓고 너는 너대로 사세요. 난 나대로 살아요. 그냥 이렇게 살다 갑시다. 우리가 이래지거든.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을 하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혐오할 때 잠시의 쾌감은 오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 막 욕하고 나면 쾌감이 올 거 아니야. 지도 욕하고 싶은데 지는 못하는데 남이 욕을 대신해줘. 그럼 막 그 사람한테 좋아요 막 눌러주잖아. 손가락. 우리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의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의를 세워가야 돼요. 어떻게? 내 편이 됐던 남의 편이건 내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건 매력이 없건 매력이 있건 상관없이 잘못은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정의예요. 그렇잖아요. 내 편이면 무조건 잘못 없어. 작은 불의에 대해서도 무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정신 흐릿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제가 호소하는 거예요. 저도 그리 살라고요. 작은 불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뎌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정의는 순식간에 무너져요. 이 정도쯤이야 뭐 할 수 있지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말. 이거 정의가 무너지는 거거든. 아 그것도 못해. 그 정도 할 수 있지 뭐 라고 하는 말을 누군가가 한다. 그러면 정의와 공정성은 그냥 와르륵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극도로 상대에 대한 혐오감이 일어날 때 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 사람도 일개의 유약한 고통 피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그런데 그게 잘못된 길로도 갈 수 있고 몰라서도 그 길을 갈 수도 있고 그 사람 또한 일개 유약한
존재일 뿐이다. 나도 그 사람도 머지않은 날에 죽음으로써 이 생을 마감한다. 아무리 20대라도 조금 살아보세요. 네. 지 명대로 사라지는 걸 제외한 나머지 어떤 사건 사고로 죽을런지도 몰라요. 죽음은 뒤에서 따라오지 않아요. 이마박 앞에 붙어서 가는 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나보다 항상 앞서서 갑니다. 한 발 앞서서 가요. 뒤에서 따라오는 게 죽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죽음은 앞에서 가요. 내 이마에 붙어서 가는 게 죽음이에요. 항상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한다 해서 내 삶 자체가 회의적으로 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그랬잖아요. 매일 당신의 하루 일과 속에 죽음이 계획에 들어가 있게 하세요. 5대 어록 중에 하나잖아요. 죽음을 매일 계획에 넣으세요. 왜? 죽음이 계획에 들어간 사람은 함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함부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죽음이 계획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살고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살고 누가 건드리면 욱하고 이게 전부 죽음이 지 눈앞에 와 있는지를 몰라. 죽음이 저 멀리 100km 뒤에서 따라오는 줄 알아. 그럴 때 막 사는 거예요.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라고 할 적에 어떻게 삶을 그냥 무지막지 살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 사람 또한 나도 그 사람도 머지않은 날에 죽음으로써 생을 마감한다. 그게 하루살이 삶밖에 안 돼. 이걸 생각으로 훈련해야 돼. 처음에는 너무 굳어있기 때문에 혐오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걸 생각해봐. 요만큼도 그런 마음 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생각이 걸로 가나 안 가지? 얼른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 사람이 죽은 것만큼 빈 공간에 내가 더 널널하게 살 것 같은데? 부처님이 그러셨거든요. 여러분이 옳다고 판단하는 생각을 항상 유보하라. 재행이 무상이니까. 오늘 내가 옳다고 판단했는 게 오늘 저녁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건 항상 유보하라.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나 진리 이외의 모든 것은 재행이 무상이요 제법이 무아이다. 다 변한다. 그러니 내가 여기에 신념으로 부둥켜 안고 있는 생각들 다 착각이라는 거지. 그렇죠? 환영이라는 거지.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잖아. 이슬 같고 무지개 같고 그렇죠? 또 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여몽환포령 여러 여겨전. 그렇지? 한순간에 아지랑이 같고 안개 같고 물거품 같은 것들이잖아요. 이게 마음속에 지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에고가 계속 자기를 끌고 돌아가요. 우리는 무지한 에고의 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질질 끌려가. 참 자아가 어떤 행을 하는지를 맛보지도 않은 채 그냥 죽는 거예요. 참 자아가 과연 너와 나를 구별할까? 네 생각 내 생각을 갖고 부딪힐까?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당신의 생각이 옳다고 판단 내리지 말고 유보하라. 영원히 옳은 신념이라는 건 존재치 않는다. 왜? 문화가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는 생각이 그게 무슨 진리예요? 신라시대 때 가졌던 생각이 고려시대에 달라져. 고려 때 가졌던 생각이 조선에 달라져. 조선에 가졌던 생각이 근세사에 달라져. 근세사에 가졌던 생각이 현대에 와서 달라졌는데 그게 무슨 진리예요? 사건과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게 생각이잖아요. 그럼 그 생각은 뭐예요? 그 시대에 몸담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편리에 의해서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는 것이잖아요. 그 취사 선택에 대한 것이 뭘 그걸 붙들고 늘어질 게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불자들은 이런 생각을 진짜 밥 먹듯이 머리에 새겨야 합디다. 그렇죠? 밥 한 끼를 굶어도 더 중요한 거야. 그냥 뭐 더위 이거 더위 오라는 거지. 뭐 추위 더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열불 나는 것들에 쿨다운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 자연을 자꾸 쿨다운 하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이 쿨다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온도를 낮추겠어. 지 안에 막 열이 받쳐 올라오는데. 미운 사람 미워 죽겠고 그냥 그 사람이 뉴스에 나오기만 하면 그냥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어와서 이 제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럼 나는 웃어 그냥. 자, 그래서 그리고 말이에요. 정의감이라고 하는 건 그래. 정의감이 퇴색되거나 변색되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내 편이어도 아닌 건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그 사람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이 이거는 아니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건 틀렸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의거든. 그럼 변색돼도 안 되고 퇴색돼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럴 적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나 같은 거 한 사람이 뭐 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겠어? 내가 그런다 해서 뭐 세상이 달라지겠어? 라고 자조 섞인 말 한마디. 그거보다 여러분 지금 하는 말 새겨두세요. 작은 물방울 하나가 똑 떨어뜨리면서 바위를 뚫는 세상이에요. 바위 이 바닷가에 가보면 포토홀이 생기잖아요. 그 포토홀이 어디서 생겼게? 물 한 방울 떨어지면서 그 바위를 둥그렇게 이렇게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작은 물방울 하나가 바위를 뚫는 것이다. 세상은 단 한 사람, 옳은 생각을 가진 단 한 사람, 늘 소수의 인내심과 스스로 바른 길을 가고자 남이 뭐라고 살더라도 나 한 사람은 그 길을 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켜주는 거예요. 동의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불의에 무뎌지면 안 돼요. 사소한 불의에 무뎌지지 말라. 한번 해보세요. 사소한 불의에 무뎌지지 말라. 그리고 나 한 사람의 행동으로 도덕을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혐오감이 생길수록 마음의 문을 차단하기보다 상대의 말에 내가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그 사람의 말에 내가 100% 동의할 수는 없어. 그러나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듣고자 하는 의지는 빌려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들으려고 하는 의지도 안 가져가지고 어떻게 살아, 세상이. 안 그래요? 여러분, 공감은 전적으로 동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와 공감한다 이 말은 100% 너하고 생각이 같아 이 말이 아니에요. 상대의 의견에 대해서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고자 하는 마음, 들으려는 의지를 가지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존중하는 것이고 존중하는 거에서 바로 공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서로가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200명이 왔다 합시다. 서로가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고 세대도 달라요. 나이 차이 많아요. 이 젊은 세대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90%가 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우리는 완전히 모르는 세상이에요. 완전 외계인이 하는 말을 해요. 이렇게 우리는 세대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요.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은 진짜 비닐봉지, 삼각형으로 된 비닐봉지에 물감 타가지고 오렌지색 물감 타서 그거 한 봉지씩 사 먹었어, 1원에. 그렇죠? 그랬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대들이 고급 캔에 최고의 음료에 이런 것들을 그냥 탁탁 따서 마시는 이 세대하고 우리가 같아요? 안 같아. 먹는 종류 이름도 몰라 우리는요. 얘네들이 하는 말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게 우리는 85% 90%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 또 못 알아듣어. 환경이 달랐지, 세대가 다르지, 지역이 다르지, 계층 다르지, 성별 다르지, 교육 수준 다르지. 어떻게 같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죠? 다른 삶을 살아왔는데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느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 상대방은 저렇게 보는구나. 상대방은 저렇게 들리는구나. 아, 상대방은 저렇게 느끼는구나. 나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느끼지 않았는데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낀 게 진리인가요 여러분? 그냥 그 시대에 스쳐간 거죠. 우리 석탄 떼고 살았잖아요. 연탄 떼고.
이 사람들 연탄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죠? 석탄을 떼어 지금 이 사람들 학교에 가면 우리 초등학교 때는 석탄 뗐잖아요. 난로에. 석탄 떼는 난로 위에 도시락 다 올려놨잖아. 그래서 밑에 놓은 도시락 누룽지 누르면 또 장갑 끼고 바꿔서 위아래 바꿔주잖아. 이 사람들이 그 석탄 떼는 시대를 안 살았잖아요. 자기 복인데 뭐 어떡하라고. 그쵸? 부모 잘 만났고 나라 잘 만났고 태어나서 보니까 이 시대를 만나버렸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라고 고뇌 없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오픈마인드가 된 것만큼 세계를 상대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가져왔던 고통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젊은이들 닥달하면 안 돼요. 이 젊은이들은 세계의 80억 인구를 상대해야 돼. 그러니 서로 다를 수 있다. 그 사람이 나하고 정치적 성향도 다를 수 있어. 그렇지만 사람은 저마다 다 자기의 생각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불안하지 않고 싶지. 그렇잖아요? 혐오 감정을 감소시켜 가려면 서로를 알아가야 돼. 그래야 두려움도 분노도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서로를 모르고 문 닫은 상태에선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분노는 점점 커져. 그러면 잘못된 뉴스가 그냥 세상을 나돌아.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 왜? 언론과 SNS가 왜 가짜 뉴스를 만들까? 사람들한테 그게 먹히니까. 사람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듣고 싶어 하니까. 그냥 언론도 가짜 뉴스 막 만들어서 왜? 이상한 제목만 달았다면 손가락이 가버리니까. 그걸 아니까 미끼를 던지지. 우리가 물고기예요? 네? 미끼 던지면 다 잡아먹게? 그쵸? 부처님 말씀에 손가락 가는 사람 몇 명 있어? 유튜브 보세요. 진리와 관련된 말, 우리의 삶에서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말씀들에 대한 것은 클릭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던져져 있어요. 한 생을 사는데 이번 한 생이 욕망에 그냥 포로가 되어서 살다가 한 생을 끝내 그냥. 그리고 한 사람을 서로가 완전한 악마로 규정하잖아요. 악마로 규정하고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데 개선과 타협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개선할 수 없고 타협 안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내 편이든 남의 편이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옳고 그름의 기준이 흔들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의는 진영을 가리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어요. 정의는 진영을 가릴 수 없어요. 그렇잖아. 모두가 그렇다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다 옳대잖아. 뭐가 문제야? 그럴 수 있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유익한가를 반드시 물으셔야 돼요. 그게 옳아? 그게 유익해? 너와 나 사이 사회에. 유익하냐 아니냐를 따져야 돼. 그 유익은 내 편만 유익하는 건 안 돼. 모두에게 유익한가요? 와 따져야 돼. 그럼 이렇게 말하겠지. 우리가 진영을 가르잖아요. 내 편 아닌 사람은 죽어나가도 상관없어. 그들은 손해봐도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해. 이거는 진짜 막가지 하는 거지. 그걸 누가 하게? 에고가 해. 아상. 아상은 자기 자신의 영역과 성곽을 굳히기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고 막 그냥 자기의 성을 막 세워요. 근데 불교 공부는 뭐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수자상. 본래 없었던 것이다. 아상으로 세운 성곽은 바다 위에서 모래로 세운 성에 불과하다. 순식간에 무너진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거든. 욕망 따라가 봐라. 욕망의 끝이 어디인지. 결국은 허물어지는 모래성이다. 이게 틀린 말인가요, 여러분? 듣기 싫은 말인가요? 네. 나은 사람 좀 욕한다고 세상이 무너지겠어? 이게 아니라 내 행동과 말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지? 이거를 의식해야 돼.
내 행동과 내 말이 전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걸 항상 의식하시고 불교에서는 쌌띠한다 그래. 알아차린다. SNS에다가는 옳은 말을 막 올려. 그리고 막 정의를 외쳐. 그냥 정말 말이 막 너무 멋있어. 예를 들어서 막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에 막 옳은 말 다 올리고 세상 천지 어서 이런 말을 주워 갖고 와서 이렇게 했나 할 정도로 막 정의를 외쳐.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면 무례하게 이를 데 없고 부정직하다면 그것은 허위의 윤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짜 윤리인 거지. 그렇잖아. 아주 사소한 이야기 이제 하면서 마무리해 갈게요. 가령 아주 작은 행동. 값어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작은 행동 하나를 끌고 와봅시다. 자, 횡단보도를 가는데 아무도 사람이 없어. 이른 시간이고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고 차도 없어요. 근데 횡단보도에 왔어.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서야 돼. 횡단보도에서 멈추는 운전자. 남의 눈치 보느라고 멈추는 것도 아니요. 법이 무서워서 멈추는 것도 아니에요. 법이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멈춘다. 이것보다 더 우위에 상위하는 의견이 있어요. 그게 뭘까? 나의 안전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서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의 안전, 타인의 안전, 내 생명, 타인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횡단보도에서는 신호 바뀌면 쓰자.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무너져 버리면 네 생명, 내 생명 그냥 다 죽어가자.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정의예요, 여러분? 아니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거 하나만 더 끌고 와봅시다. 분리수거, 그 다음에 쓰레기 줍기,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죠. 아무도 보지 않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분리수거를 한다거나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다는 거. 나 아니고 돈 받은 청소하는 아주머니나 환경미화원이 줍겠지? 돈이면 다 되나? 예를 들면. 그분들이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걸 항상 생각을 잊지 않아야죠.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거 박스 하나가 오면 테이프는 테이프대로 뜯고 그거 해봐야 여러분 10초도 안 걸려요. 30초만 주시면 세계를 살리고 CO2를 줄여. 여러분 요구르트니 뭐니 마시고 나서 우유 마시고 휙다덕 버려? 그거 전혀 재활용 안 되는 거 아시죠? 물에 헹궈서 버려야 재활용이 돼요. 그렇죠? 그냥 통째로 버린 건 재활용 못해요. 다 쓰레기가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내가 왜 그걸 지킬까? 그것이 전 세계 공공의 선이기 때문이에요. 공공의 선을 지키는 실천을 통해서 이 사회의 유익과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오늘 우리 교양 과목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끝으로 혐오와 증오심은 소통이 불가해요. 그래서 이걸 불통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불통은 어디서 온다고요? 불만족에서 와요. 불만족은 뭐를 부른다고요? 고통을 불러요. 고통은 뭐예요? 고통이 불만족에서 오는데 고통은 뭐 때문에 와요? 욕망 때문에 와요. 욕망은 왜 생겨요? 집착과 가래 때문이에요. 붓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세상의 욕망은 허황한 것이다. 욕망은 불만족에서 오고 둑하라고 하는 건 불만족스러움에서 온다. 석유와 석탄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오늘부터 석유와 석탄만 생각해도 고마움과 감사함이 뼈에 사무쳐야 한다. 불만족이 어디서 오겠는가? 이 인류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한 거 하나도 없이 다 공짜로 얻었으면서 돈만 주면 물건 바꿀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자연에 뭘 보탠 게 있는데 이 생각은 끊임없이 해야 돼. 이게 수행과 정진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네. 소통의 왕이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이 지구촌 안에. 소통의 대왕. 모르시죠? 이거 가르쳐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들은
모든 생명들은 각자의 능력이 대단히 출중합니다.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각자의 능력을 다 한 가지씩 가지고 있어. 뛰어나게. 그런데 고래는 소통 능력의 대왕이에요. 어떻게 소통하는가? 동물마다 해당 음파가 있어요. 고래는 엄청난 저음을 내. 저음. 이 저음이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저음을 내. 여러분 지금 뛰지도 않는데 달리지도 않는데 심장 소리 들리세요? 안 들리죠? 달려야 뚝뚝뚝뚝뚝뚝뚝 들리죠? 안 달리고 있을 적에 안 들리죠? 저음이지. 이렇게 들리지도 않는 저음의 소리를 고래는 내요. 30Hz. 인간이 20Hz 정도의 소리를 듣는데 30Hz의 저음을 내니까. 그러니까 음파가 막 저 밑으로 가라앉는 소리를 내. 중요한 건 뭐냐? 이 엄청난 저주파가 태평양 이 끝에서 태평양 저 끝까지 번져가. 대서양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 놀래 자빠질 일 아니에요? 여기 아무도 안 자빠지잖아요. 태평양 전체, 대서양 전체에 고래가 소리를 한번 쫙 저주파를 내면 바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소식을 전해. 우리는 여기서 하는 말, 이 마이크 끄면 법당에 안 전해져. 그렇죠? 저주파로 소리를 내서 서로 소통을 해. 이걸 음향지도라 그래요. 학생들 알아두세요. 음향지도. 음향 소리로 지도를 다 만들어가. 이게 고래가 그 능력을 갖고 있어. 놀랍죠? 그래서 얘네들이 저음의 소리를 내고 저음파로 소식을 전하고 알려주는 거. 그거는 짝짓기도 하지만 위험 요소도 알려주지. 그래서 난파선이 바다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곳을 지나가는데 거기가 위험해. 그러면은 저주파로 해갖고 태평양 저 끝까지 알려줘. 그러면 그 소식을 그림을 보듯이 정확하게 그 그림을 찍어서 보듯이 본대. 음파만 갖고 사진 찍어 보듯이 본대요. 그러니 인간의 말이 얼마나 말 같지 않겠냐. 우리가 산 꼭대기에 서가지고 전화 핸드폰을 해. 핸드폰을 해갖고 여기 우리 뭐 치연스미나 송일무대 나 여기 지금 북한산 꼭대기 왔는데 있잖아. 여기서 지금 내려다 보니까 뭐가 어떻게 생겨. 설명해봐. 직접 보는 거하고 설명하는 게 같아요? 안 같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참자의 세계는 언어 도단이다. 말이 끊어진 자리에 있다. 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말로 앞만 설명해봐라. 말은 말일 뿐이다. 말 가지고는 정확한 포인트를 말할 수 없어요. 말 때문에 인간 사회가 혐오 생기고 오해 생기는 거예요. 부모 자식 사이에 애인 사이에 부부 사이에 오해가 왜 생기게? 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고래처럼 저음파를 한다면 전혀 오해 안 생기고 싸울 일이 없지. 한 번 하면 바로 알아듣는데 뭔 소리인지를.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이런 능력을 초능력이라 하지만 고래는 이게 일상사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1만 킬로도 넘게 떨어져 있는 동료한테 다 말을 소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지. 야, 너 어디 있어? 쫙 보내지. 그러면 나 지금 북아메리카 쪽에 있어. 그러면은 넌 지금 어디야? 나는 제주도 우도 쪽에 있어. 쫙 저음을 보내지. 그래? 야, 그럼 우리 점심 어디서 만나서 먹을까? 아, 그래? 점심? 야, 그럼 너는 저쪽 태평양 이 끝에 이쪽에 북아메리카 뉴욕 있는 이쪽 끝에서 너 지금 제주도 우도 이쪽 아시아 쪽 끝이니까 야 그러면 우리 인도양 쪽에서 만나자. 중간쯤 마다가스카르 쪽에서 만날까? 마다가스카르가 혹등고래의 서식지잖아요. 거기서 새끼 낳고 교육하고 키우고 야 우리 마다가스카르 인도양에서 만나자. 약속할 수 있죠. 저주파로 쫙 보내는 거야. 멋있죠. 야, 우리 이런 능력이 있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대왕고래, 돌고래 뭐 이런 많은 고래들을 거기서 본다는 거 아니야. 그럼 저기서 야, 우리 뭐 점심에 그럼 뭐 먹을까? 여기 지금 청어, 멸치모, 고등어 많아. 그러면 이제 얘가 야, 우리 크릴새우 먹을래? 크릴새우 그럼 남극으로 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말을 전할 수. 이 소통이 얘네들은 막힘없이 소통한대요. 정확하게 동료에게 그걸 전해주고 숨김이 없이 그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고래의 세상에서 소통하는 방법을 우리 좀 요만큼 써먹으면 안 될까? 이렇게 혐오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난리를 쳐서 되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요. 아등바등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그냥 붙들고 있지만 아등바등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자기가 가진 생각 하나 모든 것들 다 집착심이죠. 네. 저도요, 어떨 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집착에 대한 게 그냥 집착 이거보다 자기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매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요만한 요런 이제 탁상용 시계를 이제 시계가 필요한 거 요만한 거. 그 뭐 어떤 사람은 이따만하게 둥그런 시계를 사주고 어떤 사람은 또 네모 이만한 걸 사주고 또 어떤 사람은 전자 디지털 그 숫자만 보이는 거만 사주고 별 시계를 다 갖다 줘. 다 남을 줬어. 나는 딱 요만한 시계가 필요해. 책상 앞에. 그래가지고 이 시계도 제가 산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요만한 이제 시계가 이제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었어. 그런데 시계가 하나가 이렇게 오는데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이런 시계가 이제 한 2-3개가 선물로 왔는데 어느 날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시계에 집착을 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발, 여러분의 가방, 여러분의 옷, 여러분이 가지는 모든 물건에 어느 정도로 집착하고 있는지 우리 다 봐야 돼요. 자기가 가진 물건, 지가 먹는 음식 하나?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가래에 시달리고 있다. 근데 헛웃음 지으면서 한 번씩 툭툭 놔야 된다. 다음 달엔 제가 이어서 할 본문이 그래서 무엇이다? 항복기심하라. 제 인생의 모토로 삼고 있는 말씀이 항복기심입니다. 그 모든 가래의 마음을 항복받으라. 조복하라. 그냥 무릎 꿇어라. 다 버려라. 내려놔라. 네가 집착하고 있는 건 맛있어, 맛있어, 좋아, 좋아. 나 이거 가지고 싶어, 가지고 싶어.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항복기심하라. 놔라. 항복받아라. 조복받아라.